내장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에서 프린트 F와 같이 우리 파이썬에서는 그냥 프린트를 쓰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하는 경우에 프린트하고 따옴표 그리고 바로 우리가 따옴표로 끝나버리면 자동 줄바꿈을 합니다. 자동 줄바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줄이 이제 연결된다는 뜻이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한번 작동하는 걸로 한번 해보면서 짜보도록 하죠. 우리 new 파일 해서 오늘은 3주차니까 파일명을 뭘로 할까요? 네, 3주차 여러분들 프로그램 관리를 할 때는 자기 작업 폴더를 하나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파이썬 강의라는 걸 했고 오늘은 3주차니까 데이3로 여러분이 폴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니까 뭐 파일명을 ex1이라고 할까요? 3주차 뭐 ex 3-1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프린트문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 그냥 적당히 붙이도록 합시다. 한글을 써도 됩니다. 그렇게 붙이고 어떤 걸 해보자 하는 거냐면은 뭐 프린트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네, 쌍따옴표를 써서 뭐 안녕하세요 이런 한글 뭐 메시지를 하나 띄우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띄우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할까요? 뭐 프린트 두 번째 줄로 나는 홍길동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하나 넣는 걸로 합시다. 홍길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은 런 메뉴에서 네, 런 모듈을 해주면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그쵸. 도수 셀 창에서 안녕하세요. 나는 홍길동입니다. 이게 자동 줄 바꿈이 일어났어요. 줄을 바꾸려면 뉴 라인을 쳐줘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뉴 라인은 원화 표시에다가 n을 붙이게 되면 줄이 줄 바꿈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실행해 보면 이와 같이 네, 조금 한 줄이 더 떨어졌죠. 이렇게 줄바꿈 명령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 상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문자열과 상수를 들어가는 것은 뭐 내 나이는 18세입니다.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18은 변수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로 쓰는 걸로 한번 연결해 봅시다. 우리 프로그램으로 가서 네. 내 나이는 네. 프린트 내 나이는 하고 사실은 한 칸 띄우고 여기까지 문자를 넣어주고요. 콤마 해주고 18세다 그러면 18이라는 상수를 써주고 다시 콤마를 넣어주고 네. 그 다음에 세입니다. 뭐 이렇게 해봅시다. 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잘 보시면 첫 번째가 문자열, 두 번째가 상수, 콤마를 써서 세 번째가 다시 문자열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나이는 18세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쓰는 거는 조금 이렇게 중간중간에 불필요한 공란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이런 방법으로 쓸 수도 있어요. 여기는 제가 명시를 안 했지만 퍼센트 포맷을 사용해 가지고 프린트 네. 그래서 똑같이 내 나이는 하는데 네. 여기를 퍼센트를 써버리는 거죠. 퍼센트 D 이렇게 정수형을 써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해봅시다. 내 나이는 I는 아니고 내 나이는이죠. 네. 네. 퍼센트 D를 쓰고 그 다음에 세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럴 때는 약속을 하기를 요 퍼센트 D를 만나면 이 자리에 뭔가 값으로 이렇게 대치하겠다는 뜻을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콤마를 쓰지 말고 여기서 퍼센트 한 번 더 써주고 네.
퍼센트 한번 써주고 여기다가 18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 실행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좀 이렇게 쓸데없는 공란이 사라지고 이렇게 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의 가능합니다. 그럼 2개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가능할까요? 내 이름은 고경철이고 변수를 다 써봅시다. name이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예를 들면 홍길동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age라는 변수를 써서 22세 이렇게 써주고 몸무게는 예를 들면 weight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66점 88 66.5kg 이렇게 이런 신상 명세가 있다고 하고 이것들을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자, 나는 홍길동입니다 하는 것을 한번 복사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홍길동입니다 하고 이 홍길동 자리에 네임으로 대체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걸 퍼센트 이번에는 스트링의 약자로 s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요 콤마를 찍지 말고 요 끝에다가 퍼센트를 한 번 더 붙여주고 네 여기다가 뭐죠? 네임이란 변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게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형식이 복잡하죠? 네, name이라는 변수에 그쵸 저장된 데이터를 어디다가 네 퍼센트 %s 자리에 표시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번거로운 거는 요 형식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스트링 경우에는 %s, 네, 정수인 경우에 %d, 실수인 경우에 %f 이렇게 세 개만 기억합시다. 이렇게 해주면은 혼합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실행해 보면은 런 모듈 네, 이렇게 해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나는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건 다 한번 없애버릴까요? 네, 요거 일단 없애버리고, 네, 요것만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런 모드를 해보면, 네, 나는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s 자리에 홍길동이라는 스트링 변수가 대치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럼 나머지 뒷부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이는 다 변수를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는 네 age이고 이 자리는 age는 지금 정수형이니까 %d이고 이렇게 체중은 네 66.5입니다. 그 자리에 체중이 실수형이니까 f로 써야 되겠죠. 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kg를 이렇게 썩 넣어서 66kg입니다. 대문자를 쓸까요? 네, K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를 쓰고요. 이번에는 여기 %d와 %f가 두 개가 들어갔잖아요. 이럴 때는 소괄호를 써서 첫 번째 자리에는 age가 들어가고 콤마 두 번째 자리에는 weight가 들어가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괄호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괄호는 %를 두 개를 쓰기 위해서 사용된 괄호고 마지막 괄호는 프린트 F에 사용된 괄호네요.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얘가 디폴트로 0000이 좀 많이 붙는 게 싫어요. 하나만 쓰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포맷을 더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다가 %f 앞에다가 2.1 이렇게 해주면 앞에 그쵸 10의 자리는 두 자리까지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는 한 자리만 표시하라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네, 퍼센트 2.1 이게 잘 왜 안 되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중간에 이걸 점 대신에 콤마를 썼네요. 네, 다시 그렇게 수정해 가지고 실행해 보면 네, 나이는 22이고 체중은 66.5kg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이 소수점 자리 하나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오늘 프린트를 사용해서 문자열과 그 다음에 정수형 그리고 실수형을 이렇게 혼합 출력하는 방법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네, 리스트형도 우리가 한번 출력해 보는 걸 한번 해보죠. 자, 리스트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출력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이고, 이게 잘못 들어갔습니다. 네, 한번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형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형을 하나 이제 선언을 해놓고 뭐 예를 들면 뭐 리스트 데이터라는 변수를 하나 요거처럼 해놓고 여기에 뭐 0, 1, 2, 3, 4 저는 4개만 써보겠습니다. 저희 이제는 이렇게 쓰면 리스트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괄호로 초기 값을 선정해 주고 그리고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린트 이렇게 해서 리스트 네 데이터 이렇게 찍어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한꺼번에 다 해볼까요? 컴플렉스 데이터를 컴 데이터라고 해서 네 역시 컴플렉스형은 1 플러스 뭐 7j 이렇게 해서 또 컴플렉스형을 하나 넣고 이것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컴플렉스 데이터 네.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유형의 변수들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해 보면은 네, 그쵸. 리스트 데이터 제대로 출력을 하고 있고 복소 수형 형태의 변수도 상수도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변수도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여러 가지 타입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우리가 C 언어라는 것은 중간중간에 그 타입을 갖다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입을 한번 출력해 보는 함수가 하나 있는데 그 타입이라는 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번 타입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네 여기서 지금 내가 컴프의 타입이 뭔가 그러면 프린트 네 그래서 타입 네 해서 컴프라는 데이터의 변수의 그 자료형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럼 타입이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실행해 보면은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컴플렉스라는 타입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컴플렉스 타입이다.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어떤 변수의 타입을 중간에 확인해 보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타입을 사용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수로 함수로 inpu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그 값을 자판으로부터 입력한 값을 문자열로 출력하는 예제를 한번 들어봅시다. 형식은요 왼쪽에 변수를 쓰고 그 다음에 대입변수 한자를 쓰고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문자열을 사용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프로그램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요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합시다. save as 해가지고 이것은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input문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이렇게 실행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저 예제처럼 이제는 요거는 싹 필요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k라는 변수를 자판으로부터 입력해 가지고 정수를 입력하십시오. 네, 어떻게 합니까?
문자열이군요. 문자열. 네. 값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뭐 여기서는 뭐 문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뭐 이렇게 요걸 하나 딱 넣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치게 되고, 그리고 그 실제 변수 값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합시다. 프린트 뭐 그냥 K만 찍어 버릴까요? 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걸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요걸 실행하게 되면은 첫 번째 일단 실행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 그러면 문자를 입력하세요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에요. 뭐 요것들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다 없애버릴게. 창을 좀 줄여가지고 엔터 키 쳐서 뭐 좀 다 없애버리고 좀 단순하게 좀 심플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네, 문자를 입력하세요 하고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K를 쳤다 그러면 K를 엔터를 치면 네, K가 입력된 값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자리에 뭐 name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를 뭐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바꿔봅시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다가 뭐 당신의 이름은 네, 아까 방식으로 하려면 스트링으로 바꿔야 되죠. 이건 문자열로 들어왔을 테니까 여러 개를 친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s 스트링 포맷으로요. 그 다음에 입니다 이렇게 치고 네, 그 다음에 문자열을 닫고 그 다음에 퍼센트 하고 네임을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좀 잘못됐나요? 여기가 따옴표가 빠져서 색깔이 안 변했군요. 이게 맞는 거죠. 자, 당신의 이름은 뭐뭐입니다까지가 문자열로 가고, 이거는 뭐 굳이 네. 자, 문자열 점을 안 빼고요. 여기까지 문자열로 가고 그때는 바로 콤마 없이 퍼센트를 붙여주고 그다음 변수를 붙여줬어요. 그러면은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이 변수의 타입이 지금 이름을 입력하세요 하고 이 자리에 자판으로 입력한 어떤 문자열이 들어갔을 테니까 이 변수의 타입은 스트링 포맷이 됐을 거고 그 스트링 포맷을 알려줌으로써 이 자리에 여기에 입력한 값이 대입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는지.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홍길동이라고 해보고, 네, 당신의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인풋을 사용해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변수로 받고 그 변수를 또 이게 문자열과 혼합 출력하는 건 아까 해봤으니까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이제 숫자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으로 한번 바꿔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나이를 입력하세요 할까요? 그러면 age 이렇게 해서 input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나이를 입력하세요. 네, 이렇게 할게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갔는데 프린트 나이는 만약에 우리가 정수형으로 한다 그러면 내 나이는 몇 살입니다. 정수형은 퍼센트 D라 그랬죠. D 세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네 역시 퍼센트를 붙이고 한번 age를 넣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자, 그러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해서 홍길동이라고 하고 홍길동 나이가 16세라고 합시다. 그럼 나이를 입력하세요. 16을 넣었더니 네, 에러가 났어요. 왜 그럽니까? 네,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나이를 입력하세요 하고 age는 16은 들어가긴 했지만 실은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이기 때문에 여기를 s를 바꿔주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쵸? 똑같이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죠. 그러면 뭐 홍길동으로 하고, 네, 나이를 입력하세요. 16세를 넣으면은 이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문자열이라는 점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정수형으로 처리되어야 우리가 여러 가지 연산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문자열이 아닌 정수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얘를 한 번 더 정수형으로 변환시켜주는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런 함수가 존재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int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 번 더 이렇게 씌워주게 되면은 요 결과 이것은 문자열을 int 함수는 문자열을 정수형으로 바꿔줍니다. 정수형으로 변환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제는 아까 에러 오류가 났던 여기를 D로 바꿔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 아까처럼 홍길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16세 이렇게 해주면 16세가 나왔고, 이게 정수형이기 때문에 연산이 가능한 거죠. 연산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입력한 거에다 더하기 2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더하기 2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더 연산을 어디서 뭐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흘러서 뭐 예를 들면 age는 age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를 더해줬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연산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문자열은 연산이 안 될 텐데 정수형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수이기 때문에 연산이 가능한 거죠. 홍길동의 나이는 16세인데 16을 입력했지만 얘는 17세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수형은 연산이 가능한 숫자일 것이고, 이것은 int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문자열을 정수형으로 변환했기 때문에 정수형 연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자열과 문자열 16과 숫자 16의 차이는 연산이 가능하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형은 숫자형이기 때문에 연산이 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형으로 변환해 놓고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인풋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인풋은 무조건 문자열만 들어오는데 굳이 그 정수값을 받으려면 이렇게 인풋으로 변환을 시켜서 int를 변환해 가지고 전산이 가능한 수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와 같이 또 두 개의 값을 입력받아서 더한 결과를 출력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가능하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결과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냥 긁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긁지 마시고 직접 짜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저는 긁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장해 놓고 또 이것도 다른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ex3-3으로 해서 두 수의 정수를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더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봅시다. 그쵸. 아주 단순한 프로그래밍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긁었으니까 여러분은 다 프로그램 짜는 걸로 하고, 자, input 정수값 1, b는 이 정수값 2, c는 더한 결과를 c에 저장, d는 두 수의 합은 c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뭐 긁으니까 자동으로 표시됐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좀 더 복잡하게는 어떻게 한다고, 이 자리에다가 %d로 넣고, 그쵸? 저는 이 방법을 좀 추천해요. 쓸데없는 공간이 다 사라지니까. 그러면 이 자리를 놓고 콤마를 없애고 %C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두 수의 합은 이
옆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죠. 조금 다릅니다.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 네, 정수값 1에 12를 넣고 정수값 2에 23을 넣었다면 얼마가 나올까요? 35. 네, 정확하게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값은 다음과 같이 플로트형으로 바꿔주면 실수값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것도 save as 해가지고 이번에는 ex3-4로 해서 두 개의 실수값을 그쵸? 입력받아 자판으로부터 입력받아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int 대신에 여기는 플로트로 바뀌면 실수형으로 바뀌는 거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해보시면 시언어 실력이 쑥쑥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int 대신에 또 플로트로 바꿔주면 문자열을 전부 실수형으로 바꿔주란 얘기죠. 그리고 도수의 합은 자동으로 실수가 들어갈 것이고 이게 실수가 됐으니까 F로 바뀌어야 되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12.34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제 실수로 들어갔어요. 두 번째는 34.56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갈까요? 결과는 얼마인가요? 암산을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암산이 안 돼. 46.9인가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6.9 이렇게 제대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파이썬은 프로그램의 자료가 실행되면서 바뀌는 자료형이 바뀔 수 있는 동적 타이밍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중간중간에 변수의 자료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아까는 해봤지만 중간중간에 타입을 바꿔가면서 한번 정말로 그 변수의 타입이 바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다섯 번째 프로그램으로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은 자꾸 이 자리에서 툭툭 바꾸지 말고 나중에 두고두고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그쵸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수의 타입을 알아보기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변수의 타입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첫 번째로는 A는 1, 2, 3이라고 한번 A라는 변수가 1, 2, 3이라고 아무 표시 없이 이렇게 들어가면 자동으로 정수형으로 얘가 변환이 돼요. 그러면 프린트 그쵸? 네. 이렇게 할까요? 이번에 우리는 문자를 넣을까요? 변수 A의 그쵸? 자료형은 뭐다? 이렇게 하죠. 콤마를 쓸까요? 이렇게 해서 네 타입을 쓰겠습니다. 타입이라는 함수를 쫙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A라고 쳐주면 네 변환이 됐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해보면 네 변수 A의 자료형 클래스 네 int이다. 요게 뜨죠. 그래서 int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실행 중에 변수의 타입을 바꾸는 거예요. A는 1, 2, 3. 저기대로 4, 5, 6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자료형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자료형. 네. 이렇게 해서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또 A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네. 역시 int형인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A가 대입연산자가 사용이 안 됐네요. 제대로. 이렇게 바꿔서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로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또 중간에 뭘로 바꿔볼까요? 컴플렉스형으로 바꿔볼까요? 아니면 뭘로 바꿔요? 네, 여기서 다운표를 쳐가지고 뭘로 바꿀까요? 네, 문자열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링으로 바뀌겠죠. 네. 그러면 네, 스트링이다. 컴플렉스형은 어떻게 바꿀까요? 복사해서 123.456J를 할까요? 그러면 123 플러스 네 456J 이렇게 하면은 컴플렉스형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실행해 보면 계속 변수의 타입이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그쵸. 컴플렉스로 바뀌었죠. 뭐 어떤 타입이 또 있나요? 리스트형? 네, 리스트형으로도 바꿔보겠습니다. 네, 리스트형은 네, 뭐 이 대괄호를 친다 그랬죠. 대괄호를 치고 콤마를 써서 1, 2, 3 이렇게 리스트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료형으로 지금 A를 중간중간에 실행 중간중간에 바꿔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다 지워버리고 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콤마 4, 콤마 5, 콤마 6 네, 이렇게 해주면 이거의 타입 A의 자료형은 뭐가 될까요? 네, 실행해보면 당연히 리스트형이 되겠네요. 오, 네,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J가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대문자 가로 닫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실행해보면 네, 맨 끝에 리스트형이다. 이렇게 다양한 자료형들을 우리가 타입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실행 중에 그 변수의 타입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